모아이 석상에 대한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에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에 대한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터 섬 혹은 라파누이로 알려진 이 신비로운 섬은 태평양의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는 거대한 석상 모아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석상들은 1000년대 초반부터 폴리네시아인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독특한 조각품들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아이는 에스터 섬의 상징적인 존재로 어찌하여 미스테리가 되었는지는 여러가지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모아이 석상의 크기와 무게가 큰 도전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석상들은 평균적으로 4m에서 10m 이상 높이와 수톤에 이르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석상을 어떻게 조각하고 이동시켰는지가 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주민들은 나무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모아이를 제작하고 이를 섬의 여러 곳으로 운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석상을 어떻게 수십 킬로미터 이동시켰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정답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모아이의 위치와 배치도 미스터리의 한 부분입니다. 각 모아이는 특정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그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조상들을 향하고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섬의 주민들에게 중요한 장소를 바라보도록 배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모아이가 세워진 이유와 그 문화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이론과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셋째, 에스터 섬의 자원 고갈 문제도 모아이의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모아이를 제작하기 위해 대량의 나무가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섬의 숲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아이는 주로 화사나무로 만들어졌지만 모아이를 제작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대량의 나무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무는 석상을 조각하는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무로 만든 도구나 지렛대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모아이 석상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도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주민들은 나무를 사용하여 롤러를 만들거나 지렛대를 이용해 석상을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셋째, 나무는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농업이나 건축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아이 제작과 관련하여 대량의 나무가 소모되었고 이는 결국 에스터 섬의 자원 고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 고갈은 모아이의 제작 및 섬 주민들의 생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섬의 생태계와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농업과 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결국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모아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상관관계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원 고갈과 사회적 변화가 모아이의 제작과 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아이는 그 자체로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 석상들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고대 주민들의 신앙과 문화가 담긴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아이를 통해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 석상이 지닌 깊은 의미를 완전히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모아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에스터 섬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모아이의 미스터리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에스터 섬은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겐벤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그 당시 이미 수많은 모아이 석상이 섬 전역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각 석상은 최대 10m의 높이를 가지며 가장 큰 것들은 10톤이 넘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사실 숫자로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10m 높이의 석상을 정면에서 마주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그 앞에서 압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달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가 무리지어 있다면 그 경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보다 더 큰 브라질의 예수의 상이나 미국 뉴욕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처럼 훨씬 큰 동상이나 석상들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최첨단으로 발달할 문명의 도움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그저 허접한 도구밖에 없었기에 오로지 인력의 힘을 빌려야만 했을 모아이가 그 당시 원주민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노동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독보적인 건축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이 석상들은 섬의 마을을 대표하며 조상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원주민들에게는 자부심과 더불어 조상들을 잘 대접했다라는 만족도가 아주 높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섬의 역사에는 모아이 말고도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물론 현재 가장 유명한 것은 모아이 석상이니 모아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아이 석상의 제작과 이동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석상들이 특별한 의식을 통해 이동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스터 섬의 주민들은 자원 고갈과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석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 나무는 제한적이었고 이는 섬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무의 고갈로 인해 생태계가 위협받고 결국 주민들 간의 갈등과 사회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에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석상들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그 기원과 의미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터 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유산이며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장소입니다. 이 섬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터 섬의 신비와 그 석상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섬은 약 500년 전 폴리네시아인들이 최초로 정착하면서 시작된 역사적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넘어 이 외딴 섬에 도착해 농업과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각 석상은 특정한 가문이나 지역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석상은 대개 화산암인 테프라로 만들어졌으며 그 제작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초기 주민들은 석상을 제작하기 위해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으며 이는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협동 정신을 보여줍니다. 모아이 석상을 만들기 위해 에스터 섬 주민들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한 도구부터 정교한 기술과 협력적인 작업이 필요했던 도구까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모아이를 조각하기 위해 강한 돌이나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석상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각 작업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마눌이라는 도구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내구성이 강해 석재를 조각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석상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톱 모양의 도구와 큰 돌 망치를 활용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석재를 자르고 다듬는 데 사용되었으며 여러 번의 타격으로 석상의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모아이의 크기와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주민들은 간단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석상의 높이와 너비를 조정하고 대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석상을 완성한 후 이를 섬의 여러 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롤러나 지렛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석상을 이동시키는 협력적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섬의 지형을 이용하여 석상을 세우고 조정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진 지면을 활용하여 석상을 세우는 데 필요한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도구와 기술을 통해 에스터 섬 주민들은 수톤에 이르는 무거운 모아이 석상을 정교하게 조각하고 섬 곳곳에 세우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주민들의 협력과 기술적 지식이 결합된 결과물이며 그들의 문화적 상징성을 더욱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모아이 석상의 크기와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얼굴이 크고 귀가 작으며 눈은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으로 세워져 있으며 이는 조상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석상들은 섬의 주요 마을이나 성스러운 장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의 배치 방식은 섬 주민들의 사회적 구조와 신념 체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상의 제작과 이동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모아이 석상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해왔습니다. 일부는 석상을 세우고 기울여서 이동시켰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른 이들은 석상이 특별한 의식 속에서 이동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은 에스터 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모아이 석상의 제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에스터 섬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자원의 고갈이 시작되었고 이는 농업과 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나무가 줄어들면서 섬의 생태계는 위협받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원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결국 사회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에스터 섬 주민들은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자원의 고갈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모아이 원주민인 라파누이 사람들은 에스터 섬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크게 변화했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19세기 중반에 유럽 탐험가와 상인들의 방문 그리고 이후의 식민지적 영향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1860년대에는 많은 라파누이 사람들이 칠레의 고무 농장으로 강제 이주당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 고갈 문제와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라파누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위협받았습니다. 농업과 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모아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 자원이 고갈되면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아이를 세우고 유지하는 전통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는 라파누이 사회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까지 라파누이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인구가 감소하고 문화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라파누이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에스터 섬은 여전히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모아이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아이는 과거의 교훈을 일깨우고 지속 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경이로움과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라 여기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